자, 이제 법률행위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예요. 재착사강이라고 외우시고,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되는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먼저 추인이 있고, 추인이란 내가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추인이란 내가 이걸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효력 인정한다.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겠단 말이에요.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되겠죠?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법정 추인이 있어요. 이건 3월달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행사기간 3년간 10년. 그래서 그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세 가지가 발생하면 취소권이 소멸돼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지 그 추인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취소 원인 소멸후란 취소 원인이 아까 재착사강. 그래서 재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되는 겁니다. 즉 제한 능력자가 된 때 해야 돼요. 추인. 차고사기 강박에 빠진 자는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지 그 추인이 효력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나왔단 말은 누가 행위했단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 그때는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미리 추인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내용을 볼 텐데, 자, 아까 처음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 그 말은 불확정적 유효입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니까 빨리 확정 짓는다 그랬죠. 빨리 확정 지어요. 그래서 유동적 유효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고, 반대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유효로 못 바꿔요. 반대로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추인 못해요. 그리고 추인하면 취소 못한다. 이런 거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다시 유동적은 법률관계가 불안정하니까 빨리 확정을 딱 짓습니다. 빨리. 그래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못 바꾸고, 반대로 한 번 유효가 확정돼 버리면 무효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이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책에서 이제 01번 취소 일반이 있죠. 가로 1번을 보세요. 취소란 일단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후의 행위 시점으로 소급부터 원하십니다. 소급에서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 의사표시다. 그랬고, 가로 2번 민법 총칙표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재착사강이에요. 제한 능력 또는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그래서 재착사강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02번 취소권 돼 있죠. 140조가 취소권자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그 다음 우리 책에는 하자 있는 가로 열고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 제한 능력자 뒤에 하자 있는 이것을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자 있는 거기를 똑같아요. 내용은 뭐라 바꿨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뺐어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착오로 인하거나,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말이죠.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책 그냥 그대로 보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그 대리인. 원래 법조문은 그 대리인 의자를 넣었어요. 또는 승계인. 그 다음 승계인 A 하나를 승계인만이 취소할 때 바뀌었어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내용은 바뀌지 않았죠. 말만 좀 약간 언어를 순화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셔도 돼요. 근데 바뀐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 내용은 똑같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취소권자는 거기 법에 정해진 그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랬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라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유효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때는 아무나 취소 못하겠죠. 그래서 취소권자를 정해둔 겁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취소권자가 중요해요. 그럼 104있죠. 취소권자는 자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어사피한 자, 그들 대리인과 승계인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팔 때 중고차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 말이에요.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래서 그 대리인과 승계인까지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의무대리인이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죠. 시킨 일만. 이 사람은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원칙.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라 매매계약 체결해 그랬는데 취소하면 안 되겠죠. 취소하려면 별도로 취소할 권한을 수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민법이 아니라 다른 민법 시험에 다음 중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자는 해서 답이 의무대리인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권한을 따로 수권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승계인은 이제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이 있는데 이건 우리 책에 따로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의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특정 승계란 특정 갑이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그럼 매매라는 걸 통해서 을은 이 특정물을 취득하겠죠. 이걸 특정 승계 그래요. 갑이 X를 을에게 증여했다. 그럼 을은 증여라는 걸 통해서 이 특정물을 취득하죠. 이것을 특정 승계. 그래서 매수인 이런 사람을 특정 승계인이랍니다. 을이 X를 경매받았어요. 경매. 그럼 경매를 통해서 을은 이 특정물만 취득하죠. 이런 걸 특정 승계. 근데 반면 포괄 승계란 아버지가 부동산이 XY 채 부동산이 3개 있다 해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식이 다 상속받는다. 상속. 이때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 그래요.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랍니다. 그럼 상속이란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한꺼번에 다 승계받아요. 그래서 상속 하나를 통해서 뭐 3개를 다 받죠. 일타세표요. 그래서 상속이란 상속 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걸 포괄 승계 그래요. 아시겠죠? 2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에서 이제 법조 밑에 반가로 1번 제한능력자가 있죠? 자, 제한능력자 가로 열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로 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로. 그게 그 다음에 단독으로 그 말이에요.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또 취소할 수 있죠. 법에 써 있으니까. 다음 판가로 2번은 차고 사기 강박 의사 피신자죠. 판가로 3번 대리인은 밑으로 두 번째 줄 다만 있습니까? 다만 이무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이 있으면 아랫줄 그 취소권은 직접 본인에게 기소하므로 이무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즉 취소할 권한을 따로 수여받아야 돼요. 원칙 못합니다. 다음 4번 승계인 포괄 승계인 써놓습니다. 상속인 예를 들면 상속인과 특정 승계인을 모두 포함하며까지 그래서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모두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에서 이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없다. 이게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취소권 행사가 있죠. 142조는 이제 취소 상대방입니다. 자, 조문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다음에 동원하십니다. 그 상대방 동원하세요. 그게 그때 그놈이에요. 그때 그놈.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취소는 그때 그놈한테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를 보셨죠? 여기 취소권자. 그럼 누구한테 취소하는가? 이제 취소 상대방. 그래서 취소 상대방 그러면 그때 그놈이에요. 그때 그놈. 다른 놈이 아니에요. 다른 놈한테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놈한테. 자, 그럼 만약에 갑에게 X부동산 있어가지고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줬어요. 현재 을이 소유자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서 병에게 다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현재 병이 소유자죠. 이때 갑이 취소한대요. 이때 갑이 취소한다. 세 번째로. 그럼 갑은 세 번째로 취소하려면 을에게 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합니까? 갑은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때 그놈. 나랑 매매한 그때 그놈이에요. 갑이 병한테 취소한다 그러면 병이 당신 누구세요? 그래요. 갑이 이걸 했습니까? 이건 을이 했죠. 갑이 자기가 한 행동을 취소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한 그때 그놈한테 취소해요. 그래서 을에게 취소합니다. 을에게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그러죠? 그때 이 제3자한테는 자, 취소를 했죠. 제3자한테는 이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돼요. 을에게 한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 취소 원인을 제착사각 나눠서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절대적 취소니까 얘한테도 취소 효과 주장해서 얘 등기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병 무효, 을 무효면 갑이 소유권 찾아오겠죠. 근데 갑이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죠.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병이 소유권 유효하게 취소합니다. 그래서 선임병한테는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누구한테 하느냐와 취소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르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 그래서 이제 취소 상대방 보셨고 그 밑에 이제 한 5줄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이게 이해되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취소 방법. 자, 취소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등기 말소 청구 밑줄 하시고 등기 말소 청구 그 아랫줄에 그 바로 아랫줄에 를 하는 경우에는 이래 밑줄 하면 돼요. 다시 등기 말소 청구 그 바로 아랫줄 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 취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할 수 있다 그랬죠. 묵시적이 행동. 묵시의 취소란 취소할 듯한 행동이에요. 취소할 듯한 행동. 만약에 갑과 을만 있다면 갑은 을한테 취소한다 하면 되겠지만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했대요. 그럼 갑이 왜 등기 말소 청구했어요? 취소할 테니까 등기 말소 청구했겠죠. 이런 걸 묵시적 취소를 합니다. 행동.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시면 3번 취소 효과가 있죠.
자, 141조 보세요. 취소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동그라미. 소급해서.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럼 이행한 게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네,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시 보세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서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이행했다면 다 돌려줘야 되죠. 다 돌려주는데 단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자기 컴퓨터를 팔았어요. 100만 원에. 컴퓨터값 100만 원 받았죠. 다 술 먹고 다 써버렸어요. 다 술 먹으면 취소하면 남은 거 없잖아요. 10원도 안 주는 겁니다. 대신 그 제한 능력자는 컴퓨터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게 현존이익 한도. 그래서 술 먹고 다 써버렸다면 제한 능력자는 반환할 게 없습니다. 이게 보호예요, 보호. 그러니까 함부로 제한 능력자란 함부로 매매하지 마라 이겁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받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긴 법조만 그랬다 보시면 되고, 일단 법조만 그래 정확히 보세요. 소급했다.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상환한다. 그만 보시면 돼요. 뭐 아래는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04번 보세요. 0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있죠. 추인이 추후에 인정한다, 나중에 인정한다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 포기하겠다 그 말이었죠. 그럼 자 143조 보세요. 추인 방법 효과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가로 열고 취소권자 아까 제 차사감 대상한다. 이 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으세요. 추인할 수 있고까지 사선. 그 다음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유동적이니까 유동적. 취소하면 추인 못하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추인 못하고 그러겠죠. 그 말을 법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144조 추인요건 1항 추인은 가로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가로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단위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같은 말이다. 후견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시험이 잘 나와 이거.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 후란 재착사강에서 벗어난 때죠. 그래서 밑에 양괄호 2번 추인 요건이 있습니까? 자 1번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해야 돼요. 다음 사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해야 된다. 다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추인할 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까지.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오른쪽 오시면 양가로 3번이 있죠. 추인의 방법과 효과 1번 추인 방법은 취소 경우와 같고 그 말이 묵시적 추인할 수 있죠. 모든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그 다음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적 가로 열고 유동적 유효 상태 이제 가로 보지 마시고 아래쪽 상태에 있던 법률행위가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며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추인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밑에 05번 법정 추인은 3월달에 올 겁니다. 3월달에.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151페이지. 이제 06번 마지막으로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146조 보세요. 취소권 소멸. 자, 취소권은 가로 쳐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 가로. 그게 무슨 말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아까 추인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거. 취소원인 소멸 후 그 말입니다. 다시 아까 취소원인 소멸해야지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취소원인 소멸 후 이 말이죠. 소멸 후. 즉 능력자가 됐거나 착사강에서 벗어난 때. 그때로부터 3년 내에 3년. 그 다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3년과 10년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도달해요? 몰라요. 뭐가 도달할지.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도달한 날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보시면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과 을간에 우리 갑을 사기강박했대요. 우리 갑을 사기쳐서 갑이 을한테 속아서 이날 법률행위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10년을 해보세요. 10년. 그럼 자, 갑이 을한테 당했죠. 갑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때 사기에서 벗어났대요. 사기당한지 알았다. 그럼 이때부터 3년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뭐가 먼저 도달해요? 3년. 이날 취소권 소멸합니다. 이날. 이번에는 갑이 너무 둔해서 사기당했는데 한 9년쯤 돼서야 사기당한지 알았어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나다 9년쯤 돼서야. 그럼 여기서부터 3년 그러면 뭐가 먼저 도달해요? 10년.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먼저 도달할지 모릅니다. 먼저 도달한 날 취소권 소멸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 계산점 돼 있죠? 자,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그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줄 위 3년 또는 10년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 즉 먼저 도달한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먼저 도달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무효 취소를 봤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펴보세요. 야, 기출문제 거기 있죠? 자, 1번 문제. 1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세 가지였죠?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그래서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맞았죠? 디귿. 불법 조건이 불법이 103조예요. 예를 들면 첩계약을 조건을 한다. 첩계약.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니은은 유동적 무효죠? 리을은 허위표시라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러니까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이걸 찾는 겁니다. 다음 2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거죠?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죠? 소급이 없다.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아, 문제 뒤에 받아오세요. 문제 없으시면. 아까 오전에 읽으실 때 본 문제예요. 그 다음 3번 지문.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대상 될 수 없죠? 5번. 폭례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에 전환 인정될 수 있죠? 다음 3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죠. 다음 2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 다시 취소 못하죠. 그래서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추인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오셔서 조건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오시면 돼요. 156페이지 조건기한. 여기는 조건기한은 법조문을 시험에 많이 내요. 법조문. 그래서 오늘 법조문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자, 방금 공부한 취소.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 그러니까 시제로 치면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로 소급한다. 처음부터. 근데 지금 공부하신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미래를 조건을 붙이겠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애한테 애야 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아들아 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애가 우리 엄마 미쳤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기한은 장래 미래요. 미래. 시제가 미래. 아까 소급표 있다. 취소는 과거. 마지막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공부하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은 시제가 현재 물권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는 과거, 소급해 있다. 조건기한은 미래.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기한은 장래를 향해 붙이는 거죠. 장래, 앞으로 발생할 일. 그래서 조건기한은 장래에 붙일 거라 원칙 소급표 없어요. 시제가 미래라서 원칙 소급표 없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조건이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발생할 일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예요.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는 거고, 반면 기한이란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불확실과 확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들이 엄마 핸드폰 바꿔줘. 엄마 핸드폰 바꿔줘 그랬어요. 그럼 너 생일 때 바꿔줄게. 너 생일 때.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 너 생일 며칠 남은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영어 점수 10점 오르면 바꿔줄게 그래서요. 영어 점수 10점 오르면 바꿔줄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 오를지 안 오를지. 그러면 조건입니다, 조건. 이렇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조건 기한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힘들어요. 그럼 정지 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어떤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면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발생하는 조건, 여기는 소멸, 두 개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란 일단 법률행위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에 잘 비교해서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그 다음 기한은 두 가지로 나눠요. 기한은. 첫째,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이건 쉽죠?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그래서 이건 다 도래했다 그래요. 도래했다. 왜냐하면 발생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 효력이 끝나는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은 다시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나눌 수 있어요.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확정 기한은 둘 다 도달할 게 확실하지만 날짜가 정확히 정해진 때. 아까 너 생일날, 뭐 크리스마스 때 정확히 정했죠? 근데 불확정 기한은 발생할 일이 확실하지만 날짜를 정확히 모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옆집 A가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옆집 A가 내 왼수거든요. 얘가 죽으면 기념행사로 자동차 살게 그래서요. 그럼 사람이니까 언젠간 죽겠죠? 확실하죠, 기한.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실히 죽지만 날짜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런 걸 불확정 기한이랍니다. 그럼 시기 종기는 예를 들면 임대차 할 때 임대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보세요. 그럼 정확히 딱 날짜 정해있죠? 기한이고 이때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고 이날 임대차 효력이 끝나는 거죠. 이런 걸 시기 종기라고. 이것도 그러면서 확정기한이 다 확정. 정확히 날짜가 정해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읽어보면. 근데 조건이 처음에 어렵습니다.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한은 한두 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몇 가지를. 우리 이제 27회 시험 보시죠. 27회. 자,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 그랬어요. 자동차 사준다. 자동차 증여한다. 지금 이런 약속 받고 얘기 나오신 분 계시죠? 합격하면 차 사준대요. 시험에서 돈 벌어서 나 돈 갖다 주라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까지 끊으셔가지고 먼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면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조건이죠. 객관적으로 조건이에요. 합격할지 어쩔지 모르죠. 불확실하죠.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증여가 효력이 발생합니까? 끝나는 겁니까? 차 생기니까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발생하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예요. 정지조건부 증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이번에는 오늘 차를 사주는데 시험 합격하면 그 차 다시 내놔 그래서요.
차 다시 내놔. 오늘 차를 사주고 학교에 가면 다시 내놔 그래서요. 이제 학교에 가면 네가 벌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돈으로. 그럼 시험 학교에 가면 그러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이죠. 확실히 모르잖아요, 불확실. 근데 이런 일 발생하면 증여 효력이 이제 생겨요, 끝나요? 이제 차 돌려주니까 증여가 끝나는 거죠. 이날까지만 차 타는 거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여 효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증여가 소멸되니까 해제 조건, 해제 조건부 법률입니다. 해제 조건이 붙었다. 자, 그럼 이번 27회 시험 끝나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조건이요, 기한이요? 시험 끝나면 자동차 사준다. 기한이죠? 시험 27일 며칠 남았는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올해 10월 27일 남습니까? 9일입니까? 정해있죠, 정확히. 기한. 그럼 이 사실이 이날이 도래하면 증여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기. 이날부터 내 차 되잖아요.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예요, 시기. 효력이 발생하니까 증여 효력이. 이것은 시기부 법률행위. 반대로 지금 차를 사주는데 시험 끝나면 그 차 다시 내놔 그랬어요. 시험 끝나면 그 차 다시 내놔. 그러면 기한이죠, 기한. 근데 이날까지 차 타고 이날 되면 차 뺏기죠. 그럼 이날까지만 타는 거죠.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종기부 법률행위. 이번에는 자, 시험에 불합격 가면 이번 시험에 불합격 가면 자동차 사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부동산 증여한다. X부동산 증여한다. X부동산 증여한다. 그래요? 딱 여기까지 끊으셔가지고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학교 갈지 불합격 모르죠? 조건. 그럼 정말로 이 사실이 발생하면 부동산 생겨요, 뺏겨요? 생기니까 정지 조건. 다시 시험에 떨어지면 불쌍하니까 하나 준대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효력이 발생하죠. 정지 조건. 그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제가 들은 이유는 뭐 좋은 일이어서 정지고 나쁜 일이어서 해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어도 정지가 될 수 있고 좋은 일이어도 해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조건 기한을 먼저 나누시고 그게 발생하면 효력이 생기는가 끝나는가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갑이 죽으면 X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갑이 죽으면 X부동산 증여한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OX 뭡니까? OX 뭐예요? 갑이 죽으면 X를 증여한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OX 뭐예요? 네? 예, 사법고시 나왔어요. 사법고시 나오고 모든 시험에 다 따라 나오고 우리 시험도 나왔어요. OX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지가 언젠간 죽겠죠. 언젠가는. 근데 정확히 죽을 날짜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기한. 그러니까 조건이란 말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건 불확정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 그러죠? 지가 언젠간 죽겠잖아요. 근데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조건 아니에요. 조건. 자, 그럼 이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제 첫 계약이 나왔으니까 첫 계약. 그럼 첫 계약 시작할 때 한 약정은 무효, 103조 무효. 첫 계약 끝낼 때 한 약정은 무효, 유효. 그랬죠? 첫 계약 시작하면 103조 무효.
첫 계약 끝낼 때 한 약정은 유효. 그럼 첫 계약 시하게요, 끝내요? 네? 일단 이제 해지 조건 나오면 보세요. 증여 효력이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증여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나오면 여기처럼 다시 내놔로 바꿔 다시 내놔. 다시 내놔. 이게 끝난단 말이니까. 다시 내놔로 바꿔 읽으세요. 그러면 지금 주는데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지금 부동산 주는데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에요. 그럼 첫 계약 시하게요, 끝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다시 봐보세요. 지금 주는데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그럼 첫 관계 시하게요, 끝내요? 시하가죠. 시하가죠? 아, 시하간다 맞춰도 돼요. 몰라도 다 이 정도, 안 해봐도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첫 관계 시하가죠? 그러니까 104조 무효, 103조 무효. 103. 첫 관계 시작하니까. 그러죠? 지금 주는데 여자 보고 너 나 두고 도망가려면 다시 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면서 주는 거죠. 끝낼 때 돌려주라고. 그래서 첫 계약 시작하니까 103조 무효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기본 이유로 하셔서 이제 법조문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156페이지 펴보세요. 제1절 조건 돼 있죠?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동그라미, 효력.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제로 여기 효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냐 소멸하냐.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을 동원하세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한다. 그 다음 조건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되지 않는다. 즉 마음속에 있는 조건을 표시를 해야지 상대방이 알겠죠? 그 말입니다. 01번 정지조건, 해지조건 있죠? 1번 의의 보세요.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 동원하세요. 발생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예컨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계약에서 시험 합격이 정지조건이다. 반면에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 효과를 소멸 동그라미 소멸케 하는 것이 해지조건이다. 예컨대 보세요.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지급한다. 그럼 생활비를 증여하죠. 증여. 언제까지예요? 취직할 때까지. 그럼 취직하면 생활비 증여가 끝나죠? 생활비 증여가 끝나니까 해지 조건. 해지 조건. 그래서 취직할 때까지 이게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가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해지 조건. 그래서 그 네 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넘깁니다, 이제. 158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나왔죠? 151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해마다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돼 있죠? 그럼 1항이 불법 조건이에요. 1항.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법 조건이 방금 그 첫 계약을 조건을 했다. 이런 것들 103조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밑에 반가로 1번 불법 조건 있죠? 해보세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무효이다. 주의할 것은 조건만 무효. 그럼 틀려요.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전부. 그 다음 판례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그래서요. 아까 했죠? 103조 무효. 그 다음 이제 다시 법조문 올라가세요. 법조문. 151조에 2항과 3항 남았죠? 그래서 2항과 3항을 하겠습니다. 그 2항, 3항은 법조문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아버지가 있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나에게 손자를 안겨주면 이 부동산 너 줄게 그랬습니다. 나에게 손자를 안겨주면 이 부동산 너 줄게라고. 그래서 손자를 낳아주면 이 X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부럽죠? 여러분들 받고 날 걸. 아무튼 그래서요. 그럼 A 나올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죠. 이런 일 발생하면 생기잖아요. 발생 조건. 그래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 한 겁니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 그래서 시아버지가 A에 나오면 X 준다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아버지 정말이죠? 정말 준다니까 각서 쓰래요. 각서 아버지가 써줬어요. 제발 이만 나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지 이제 각서 썼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집에 가서 A를 데려오네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한 1년 반 동안 대화가 없었어요. 왕래도 없고. 근데 그 전에 이미 A를 낳았어요. 이미. 그래서 A를 데려왔어요. A를. 그럼 시아버지 X 줘요 안 줘요? 앞으로 A를 낳으면 준다 그랬지. 이미 낳은 애 준다 안 했죠? 그럼 줘요 안 줘요? 줘야 돼요. 여러분처럼 안 줘야 할까봐 주라고 법에 써놨어요. 주라고. 안 줘야 할까봐. 더 주라고 더 빨리. 이걸 기성조건이랍니다.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었죠? 기성조건. 그래서 이제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기성조건 여기처럼 정지조건. 정지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해제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해제조건. 반대로 조건을 A를 낳으면 그랬는데 며느리가 애초에 A를 못 낳아요. 시집 올 때부터 이미 공장문 닫았어요. 그게 불능조건. 이미 불가능. 이미 A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지조건이 될 수 있고 해제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나눠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어떤 게 플러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미 성취 불가능. 이게 플러스가 어울릴 것 같죠? 불가능이 마이너스. 정지가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해제가 소멸이라 마이너스가 어울리죠? 마이너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곱하시면 돼요.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 유효 또는 무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났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조건 주라고 무조건. 유효. 근데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무효.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법조문에 대비해 볼게요. 자, 2항. 2항 보시면 조건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씁니다. 여기다 플러스. 이제 2항은 기성조건이에요. 이미 성취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이면 조건 없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을 하고 다음 해제 조건이면 뭐가 해제 조건이에요? 2항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이면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법률이 무효 마이너스. 자,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럼 마이너스. 그 경우에는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라고. 다음 정지 조건이면 뭐가 정지 조건이에요? 지금 3항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말이에요. 플러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되는 문제 있죠? 예, 4번 문제 봐보세요. 4번. 자, 4번의 3번 지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플러스.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그럼 뒤에 맞았습니까? 무효 틀렸죠? 플러스 해야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렇게 하셔야 돼요. 4번에 3번. 다음 그 밑에 4번 지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 틀렸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아까 증여까지 전부 무효 그랬죠? 다시 이제 책으로 옵니다. 그 다음 이제 159페이지 오시면 159 이제 05번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있죠? 자, 147조를 볼게요.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칩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가로. 소급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가로쳤죠? 소급해 없습니다. 그 효력 생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죠.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이번 시험 봐서 학교 가면. 그러면 정지 조건 뭡니까? 학교 가면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죠. 그래서 시험에 학교 가면 증여한다라고 오늘 말했대요. 오늘 1월 28일 날 오늘. 근데 시험 합격은 올해 11월 29일 날 발표한다. 그럼 이날 조건이 성취됐죠? 그러면 소급한다 그 말이 이때부터 소급한다 이 말이고, 근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소급이 없다. 그럼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합격한 때부터 부동산을 갖겠죠? 소급이 없어요. 그것을 소급하여 그럼 틀립니다. 이때부터 준 게 아니라 합격하면 그때부터 너 준다 그 말이죠. 그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래 있는 겁니다. 시험에. 아시겠죠? 소급이 없다. 그럼 가로치신 것을 가로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써 있죠? 이걸 법률행위시부터 맞습니까? 그 가로를 법률행위시부터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법률행위시부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때 법률행위 했잖아요. 법률행위시부터 그 말은 소급한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1교시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취소, 소급에 써놨잖아요. 처음부터 같은 말이고 법률행위시부터 같은 말이고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제가. 1교시 때. 그랬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외우면 이렇게 말만 좀 바꾸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하나씩. 절대 안 헷갈립니다. 이 말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시 소급한다며. 법률행위시부터 소급한다. 틀렸죠? 소급이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2번이나. 그래서 거기 가르치신 겁니다. 거기 조건이 성취로부터 거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요. 무조건 쭉 읽지 마시고 거기를 법률행위시부터 틀립니다. 소급하여 틀려요. 조건 성취 그날부터. 자, 이 항도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거기도 가로칩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가로. 효력 일린다. 다음 기한 소급해 있어요 없어요? 기한 없죠? 그래서 161페이지 161페이지 보세요. 거기 01번 시기 종기 있습니까? 그 152조 보세요.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칩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가로. 이번에는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법률행위시부터 틀립니다. 기한 도래한 때부터 소급이 없다. 자, 이 항도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가로 그 효력 일련다. 소멸. 1항은 시기는 효력 생긴다. 발생.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잘 안 틀리니까 이런 건 잘 안 틀리거든요. 시험에 내도. 근데 이제 원칙 소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시부터 다 법률행위시부터 틀립니다. 이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래야 돼요. 거기를 법률행위시부터 하면 다 틀려요. 소급이 없다. 다시 159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그 159페이지 147조 1항과 2항을 보셨죠? 근데 밑에 3항에 특이한 조문이 있어요. 3항. 159페이지입니다.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 동을 쳐보세요. 소급하게 할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말이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은 원칙 시제가 미래라 소급이 없는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끼리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은 소급표 없다. 원칙. 반면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어요. 당사자 약정으로도 소급표 없다. 그런 법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다. 이게 중요해요. 절대 소급표 없다. 약정으로도 절대 소급 못해요. 조건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끼리만 약정으로 소급할 수 있다. 약정으로. 헛갈리면 원칙 둘 다 소급이 없다. 둘 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원칙을 정확히 정리하지 예외를 가겠죠. 예외만 공부하면 안 돼. 우리 시험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잘 정리하셔야지 말을 꼬아도 틀리지 않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기한이 아까 엄마 핸드폰 사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게 기한이죠. 크리스마스 때. 그러죠? 근데 엄마하고 자식이 엄마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를 내일로 앞당기지. 가능합니까? 소급할 수 있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 앞당길 수 없어요. 소급이 없다. 기한은. 그 다음 밑에 이제 양괄호 2번.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조문 위주로 보는 겁니다.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를 인해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 넘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중요해요. 조건부 권리 처분 등 149조 있습니까? 149조 제목이 조건부 권리 처분 등 써있죠? 그럼 그 제목을 이렇게 바꾸세요. 149조 제목이 딱 이렇게 꺾음 가라고 조건부 권리 처분 등 써있죠? 여기에 기한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기한부 권리도 똑같이 처분할 수 있어요. 조건만 공부하다가 시험에 기한 나오니까 다 틀렸어요. 기한부 권리든 조건부 권리든 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부라고 쓰셨죠? 그럼 자 읽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첫 글자에 다 동그라미 치고 외우셔야 돼요. 처분의 처, 상속의 상, 보존의 보, 담보의 담 다 할 수 있다. 처상부담 할 수 있다. 처상부담. 해마다 나오니까 외우던 게 좋습니다. 다시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처상부담 할 수 있다. 처상부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말입니다. 시험에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나와요. 조문 그대로.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랬어요. 자식이 고3이에요. 고3한테 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가면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 아무 데나 가면 여름방학 때 어학연수 가라고 3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럼 정지 조건입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조건 여름방학 때 3천만 원 어학연수 가라고 3천만 원 증여한다라고 정지조건부 증여했죠. 그러면은 고3이니까 1년 후에 서울 안으로 대학을 가면 3천만 원 받을 조건부가 생겼죠. 내가 전교 1등이에요. 그럼 이변이 없는 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이번 여름방학 때 당장 놀러 가고 싶어요. 자기 삼촌한테 삼촌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서울 안으로 대학만 가면 3천만 원 준대. 이 권리 팔 테니까 1,000만 원 줄래? 그랬어요. 1,000만 원 줬어요. 전교 1등이니까. 1,00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럼 지금 1,000만 원 주고 얘가 서울에 대학 가면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받을 거 판 거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다. 처분. 그래서 처상부담할 수 있다. 외우시면 돼요. 처상부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그 다음 양가로 4번. 이제 150조 보세요. 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가 좀 반칙, 좀 더티했다가 말이죠. 반신행위. 반칙했다. 자, 1항과 2항 있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정지조건, 해지조건을 정확히 비교하시고 법조문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아버지가 자식이 이번에 중개사 시험 본대요. 중개사 시험. 근데 맨날 놀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부동산을 운용할 능력이 되니까 이 부동산 너 줄 테니까 제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면 X를 증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죠. 조건이고 이런 일 발생하면 부동산 생기죠. 그럼 이게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 정지조건부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빠 정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막 새벽 2시까지. 학원에서 1등 나 맨날 모의고사 1등.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기분 좋았어요. 아 정말 얘가 합격하겠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엑셀을 갑자기 주기 싫은 겁니다. 이제 애인이 하나 생겼거든요. 애인 주려고 아들을 안 줘야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 아들을 수면제를 먹였어요. 수면제. 시험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신원 성질에 반해서 시험 못 보게 만들었죠?
그럼 아들은 시험 합격했다라고 주장해야겠죠. 네, 그게 1항이에요. 자, 1항 보시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아버지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버지는 부동산 뺏기잖아요. 불이익. 그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수면제목이죠. 상대방 아들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뺏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학교에 가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열심히 더 놀아요. 더 열심히 놀더니 시험 볼 때 대리 시험을 시켰어요. 대리 시험을 시켜서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아들이 반칙으로 조건 성취시켰죠. 그럼 아버지는 이제 너 합격 못했다라고 주장해야겠죠. 그게 이야기입니다. 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 아들이 신의 성취를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대리 시험 시켰죠. 그때는 상대방 아버지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안 주겠죠. 그래서 이 조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리 시험 간간히 보면 되고 실제로 봐요. 저도 대리 시험 봐주란 말 많이 들어요 가끔. 제가 5억 주면 봐준다 그랬거든요. 고작 2, 3천 말하기래 한 번도 안 봤어 지금까지. 들킬지 모르니까 저도 5억 정도 받아야 돼요. 혹시 남자분들 말씀하세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저희가 보면 무조건 깎여요 저는. 공부 안 하고 1년에 5억을 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남자분들은. 그럼 제가 미리 신체 조금 할게. 제가 미리 살도 찌우고 그분에 맞춰 하잖아요. 미리 할 테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법조문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기한을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